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과목 7과목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법규 관련인데요. 자, 일단 안전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안전 파트 먼저 7과목 끝내고 제가 6과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전 관리에서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일시 정지하고 안전한지 확인하고 운행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커브, 경사로 빗길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우리가 질주하는 게 나을까요? 서행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서행하는 게 맞겠죠? 자, 경사면에서 운행할 때는 화물을 경사면 위쪽으로 항해해야 한다. 요거는 살짝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지게차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심한 곳에서 내려올 때는 후진으로 내려온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런 내용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적색등화 전면 시 차만은 일시 정지한 뒤 운행해야 된다. 자, 여기 또 황색 점화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교통사고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자, 요 뉘앙스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 다 푸십니다. 자, 사고 신고를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고장 표시를 해서 2차 사고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차체에 유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하게 일단 정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 문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외우는 거, 암기를 요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식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꼭 맞추시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전관리에서 어떤 거 외워야 되냐? 자, 이런 것들을 외우시면 돼요. 하일리 사고 5단계 요소. 자, 안전관리 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 평가, 시정책의 선정, 그리고 시정책 선정했으니까 시정책 적용을 해야겠죠? 자, 요 하일리 5단계 정도 일단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재해 용어, 알쏭달쏭한 친구들 있죠? 자, 접착이 뭘까요? 붙는 걸까요? 아니죠. 속이나 발이 중량물에 낀 것을 접착이라 하고요. 전도사고, 과속이나 미끄러짐, 낙하, 물체가 떨어져서 다친 거예요. 내가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려서 내 발이 찍힌 것도 낙하사고고요. 비례, 날아오는 거죠.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건 등이 주체가 되어 사람에 부딪힌 경우를 우리 비례사고를 한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사실 안전관리는 우리 경험과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법규죠. 법규는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반도로부터 볼게요. 자, 최고속도, 최저속도죠. 자, 일반도로 편도 1차로에서는 60이 최고속도, 2차로 이상에서는 80이고요. 최저속도 제한은 없습니다. 자, 고속도로 가시면 자주 나오겠죠? 자, 편도 1차로 매시 80이고요. 최저는 50이다. 자, 그럼 편도 2차로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매시 100까지 가능하고요. 최저속도는 동일하네요. 자, 근데 매시 80km 제한을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 이 친구들은 20km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고속도로에서도 지정 고시한 노선의 구간에 고속도로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시속 120까지는 돼요. 근데 마찬가지 90까지 제한을 받는 친구 똑같습니다.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있죠. 우리 올림픽대로나 강변대로. 자, 그럼 최고속도는 90이고요. 최저속도는 30이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도마다 다닐 수 있는 자동차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외 국도, 일반도로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자, 왼쪽 차로로는 승용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고요. 자, 오른쪽 차로로는 아주 큰 차, 아주 작은 차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냥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 아주 큰 차, 아주 작은 차는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자전거 이런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속도로 2차로, 3차로 이상부터 나눠집니다. 자,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인 경우에는 1차로는 동일해요, 둘 다. 앞지르기 하려는 차, 그리고 교통량 부득이한 사정으로 80km 미만 주행 시 1차로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편도 3차로도 1차로는 마찬가지니까 이건 같이 봐두시면 되고요.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2차로는 모든 자동차 다녀도 되고요. 자, 편도 3차로에서부터 조금 외워줘야겠죠. 자, 1차로는 우리가 동일하니까 봤고, 왼쪽 차로는 1차로를 제외한 차로죠. 1차로를 제외한 왼쪽에 있는 차로니까 보통 3차로라고 하면은 2차로가 우리 왼쪽 차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2차로에는 승용자동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다니면 되고요. 오른쪽 차로는 아주 큰 차들, 느린 차들 다 오른쪽으로 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악천후시 감속 운행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 속도를 20% 감속해야 되는 기준 첫 번째,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두 번째, 눈이 20mm, 2cm 미만 쌓여 있는 경우에는 최고 속도의 20%를 감속해야 된다. 자, 그럼 최고 속도 80km의 속도 고속도로 도로에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16, 20%니까 16을 감소해주면 되겠죠? 자, 64km다. 자, 최고 속도 50% 감속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가시거리가 100m 이내면은 무조건 최고 속도는 50% 감속해 주셔야 되고요.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mm, 20mm, 2cm 이상 쌓인 경우에는 50% 감속한다. 자, 마찬가지 80으로 제한되어 있다면은 50% 감속이니까 40km로 달려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건설기계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사업과 건설기계 형식 나눠지는데요. 자, 건설기계 사업은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정비업, 건설기계 매매업, 건설기계 해체, 재활영업 이런 것들 건설기계 사업에 해당하고요. 건설기계 형식은 건설기계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이제 건설기계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기검사, 이제 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정기검사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인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으시면 되고요. 검사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는 또는 검사 대행자는 5일 이내에 검사 장소를 정해서 신청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 자, 어디서 검사할 거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 도지사는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 기계에는 10일 이내에 정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사 연기는 6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임시운행 사유 볼게요. 임시운행을 해도 되는 상황이죠. 자, 먼저 등록 신청을 하러 가는 경우, 두 번째 신규 등록 검사 및 확인 검사를 할 경우, 세 번째 수출을 하기 위해 선적지로 가는 경우, 수출의 경우, 네 번째 신개발 건설사업의 시험, 연구 목적으로 가는 경우 3년 이내까지 되고요. 연구 목적 외우시면 됩니다. 5번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 6번 임시운행 기간은 5일 이내로만 대신 가능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은근 자주 나와요. 자, 건설기에 그럼 말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말소 사유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말소해야 되고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로 멸신되는 경우 당연히 말소해야겠죠. 그리고 차대 번호와 등록 차대가 다른 경우 말소해야겠죠. 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벗어난 경우 말소해야 되고요. 처구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 정기검사 제대로 안 받으면 말소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출한 경우, 도난당한 경우, 폐기한 경우, 교육 연구 목적인 경우 말소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신청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천재지변 또는 준하는 사고로 사용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30일이고요. 폐기한 경우, 교육 연구 목적으로 쓸 경우 30일, 구조적 제작 결함으로 건설기계를 반품한 경우 30일이죠. 자,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는 대신 2개월이다. 즉,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빼고는 다 30일이다.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만 2개월이다.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더 외우기가 쉬우시겠죠? 자, 끝으로 벌금과 과태료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운행 2이고요. 시 도지사의 지정을 안 받고 번호판을 마음대로 제작하거나 새긴 자, 제작 결함에 시장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록을 안 하고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등록이 취소, 정지된 사업자가 건설기계 사업을 하는 자, 건설기계 주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조한 자, 즉 약간 검사와 그리고 우리 번호판 그리고 사업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죠. 자, 이는 약간 이런 큰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크게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보겠습니다. 11 보겠습니다. 자,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폐기 인수사실 증명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나 번호판을 폐기하지 않은 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 조종한 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하게 취득한 자,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과정의 이수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즉 여기서는 지금 서류 그리고 뭔가 거짓으로 발급받은 그리고 폐기 관련들 그리고 면허를 마음껏 사용한 마음대로 사용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1일에 해당한다는 뉘앙스 잡고 외우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이가서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 효력 정지, 처분해도 운행한 자, 무면허죠? 자, 건설기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음주, 마약, 약물 운행이나 그 사실 알고도 지시한 고용주,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구조 변경 검사, 수시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 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자, 이렇게 될 수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겠습니다.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두 번째, 등록 번호표를 부착, 봉인 안 하거나 새기지 않은 자, 등록 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채 운행한 자,
등록 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게 한 자, 운행한 자, 등록번호의 색인 명령을 위반한 자. 자, 등록번호에 대한 내용이 많죠. 자, 6번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운행한 자. 자, 이 6번 같은 경우는 2, 2에도 나오고 1, 1에도 많이 나오죠. 그만큼 조금 약간 초범, 초범이냐 아니면 재범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나뉜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시험 문제 나오기가 어렵겠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7번째, 특별한 사정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번째, 건설기계 사업자의 의무 위반. 9번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시 번호표 없이 운행한 자. 두 번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세 번째, 등록에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자. 네 번째, 번호판 제작자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다섯 번째, 등록 번호표, 번호판이죠. 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여섯 번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자, 일곱 번째,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여덟 번째, 형식 신고를 아니한 자. 아홉 번째,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열 번째, 건설기계 사업의 양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번째,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의 제시나 판때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번째, 주택가 주변에 건설기계를 세워둔 자까지 해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올 수 있다는 거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외울 게 많아서 굳이 저는 이거 외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공부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 법률 외우는 건 정말 요령이 필요가 없이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라서 힘드신 분들도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안 나오면 섭섭하니까 이 법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외우실 분들만 외워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 봤고요. 전 마지막 이제 기출문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잘 공부하셨는지 기출문제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